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킨 훌륭한 업적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 아버지로서의 세종대왕, 그리고 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세종대왕에게는 무려 22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22명이라는 숫자만 들으면 정말 복받은 가정 같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역사책에서 잘 다루지 않는 세종대왕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은 왕비 소원왕후에게서 아들 8명과 딸 2명, 그리고 여러 후궁들에게서 아들 10명과 딸 2명, 모두 합쳐 2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왕실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자녀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족으로 태어났기에 겪어야 했던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에게 찾아온 첫 번째 큰 슬픔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딸 정소공주의 이야기가 가슴 아픕니다. 정소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세종은 큰딸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나란 일도 미루고 딸의 병상을 지켰죠. 심지어 궁궐 안에 불교 사찰을 세워 딸의 건강을 빌고 싶어 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신하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나라의 근본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세종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나라의 왕이기 전에 아픈 딸을 둔 아버지였던 거죠. 결국 신하들의 반대로 사찰은 세우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역사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도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정소공주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오랫동안 나랏 일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슬픈 일은 몇 년 후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종이 특히 아꼈던 5째 아들 광평대군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홍역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했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평대군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그의 동생 평원대군마저 같은 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아들을 연달아 잃은 세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 세종은 그저 무력한 한 명의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실록에는 이 시기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왕위를 둘러싼 형제들의 다툼이었죠. 역사에서는 이를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큰아들 문종은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좋아하고 덕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왕위는 12살의 어린 손자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린 왕을 돕기 위해 김종서, 황보인 같은 경험 많은 신하들이 정치를 도맡았죠. 하지만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빠른 방법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어린 조카를 보호하던 신하들을 영모를 꾸몄다는 명목으로 제거한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세종의 아들들은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사람은 세종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수양대군의 권력 찬탈에 끝까지 반대하며
조카 단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금성대군은 영모를 꾸몄다는 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 한 사람의 밀고로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처벌했고 금성대군도 결국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신분을 잃었고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예술가였던 그는 수양대군의 정치적 경쟁자로 여겨져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불과 8해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평생을 바쳐 만든 평화로운 나라는 이렇게 아들들의 다툼으로 흔들렸습니다. 형제가 서로 대립하고 삼촌이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세종대왕은 자식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들들에게 땅과 재산, 권한을 나눠주었죠. 아들들이 훌륭한 왕족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야망이 컸던 수양대군은 아버지가 준 재산과 권한으로 자신만의 세력을 키웠고 이것이 나중에 계유정난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베푼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형제들이 서로 대립하는 원인이 되어버린 셈이죠. 세종왕 자신의 삶도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의 건강 상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당뇨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고 손이 떨려 글씨 쓰기가 힘들었으며 온몸에 종기가 생겨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업무량과 자식을 잃은 슬픔, 끊임없는 정치적 고민이 그의 몸과 마음을 함께 괴롭혔던 것입니다. 세종의 개인적 슬픔은 평생의 동반자였던 소원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한동안 나란 일을 돌보지 못할 정도였고 유교 국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의 삶 뒤에는 이렇게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22명이라는 많은 자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 13살에 세상을 떠난 딸, 한 달 사이에 잃은 두 아들, 왕위를 둘러싸고 대립한 형제들, 그리고 사랑이 낳은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린 왕이었지만 동시에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의 아픔에 마음 아파하는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권력과 지위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세종의 자식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글 창제, 과학기술의 발전, 문화의 융성, 우리는 지금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한 가족의 이야기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까요.